군이 육군에서 운용 중인 K1A2 전차의 성능 개량에 나선다. 지난 3월 초 국방기술품질원은 K1A2 전차 성능 개량 선행 연구 조사 분석 공고를 냈다. 6월부터 10월까지 시행될 이번 선행 연구 조사 분석에서는 K1A2 전차의 성능을 한 차원 끌어올릴 다양한 개량 방안이 포함돼 있다. K1A2 전차의 원형인 K1A1은 지난 1986년 개발이 시작돼 2000년부터 육군에 실전 배치됐다. 기존 K1 전차와 달리 공격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포를 120mm 활강포로 업건해 북한 및 주변국의 전차와 대등한 공격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졌다. 480여 대가 만들어진 K1A1 전차는 2014년부터 창정비 사업을 통해 K1A2로 재탄생했다. 참고로 창정비란 군정비 개념 중 최상위의 정비 단계로 수리 및 분해 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완제품, 부분품 및 결합체에 대해 창시설로 후송해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K1A2 전차는 위성 안테나, 디지털 지도, 상호 위치 식별 장치를 장착해 전장 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질문기 및 응답기를 장착해 실시간 피하 식별이 가능하다. 또한 전방 및 후방 감시 카메라를 장착해 야간 운용 시 조종수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전후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전투 능력을 한 단계 향상했다. 향후 진행될 K1A2 전차의 성능 개량은 크게 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전차 승무원의 주야간 상황 인식 및 전투 효율성 향상, 그리고 신형 대전차 미사일 위협 대비 승무원 생명보호, 마지막으로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의 출력 증대이다. 승무원 주야간 상황 인식 및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차 곳곳에 카메라를 장착해 승무원이 밖을 나가지 않고도 차 내에서 전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SAS 장비의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전차용 SAS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만든 아이언 비전은 F-35 스텔스 전투기처럼 헬멧 탑재 시연기를 통해 외부 관찰이 가능하다. 이 밖에 조종수 열상 잠망경도 탑재될 예정이다. 신형 대전차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면 장갑 방호력을 보강할 계획이며 기존의 장갑재를 탈거하고 신형 고성능 특수장갑재를 장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방어체제의 장착도 고려되고 있다. 기동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유압식 현수장치를 암내장형 유압식 현수장치로 교체하고 파워팩의 출력 증대와 함께 보조 발전기도 장착될 계획이다. 이 밖에 화생방 상황에서 승무원 생존 향상을 위해 냉난방을 겸한 종합보호장치도 탑재될 예정이다. 공격력 향상을 위해 원격 사격 통제 체계도 도입된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란 기관총 또는 자동 유탄 발사기 등의 타격 체계와 감시 체계가 통합된 무장 장치를 외부 또는 전차 및 장갑차에 탑재하여 타격 체계를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원격 통제 장치에 의해 조작하는 체계다. 첨단 광학 장비가 결합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K1A2 전차에 도입되면 최대 4km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고 2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그만큼 적을 먼저 보고 재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진격하는 북한군의 최신 전차들. 북한군의 전차는 약 4,200여 대, 우리나라 군보다 약 2,000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신형 전차는 선군 5계열로 분류되는데요. 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통치 방식으로 선군 정치에서 따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선군5는 125mm 주포를 장착하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 컴퓨터 사격 통제 장치, 화생방 방호체계, 적외선 야시 장비를 갖춰 종전 북한군 전차에 비해 사격 정확도가 높아졌고 주야간 사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선군 호위 승무원은 4명이며 중량은 44톤, 폭 3, 5m, 길이 7m 이상, 최고 속도 60km/h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 최정예 기갑부대 제105 땅크 사단에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신형 전차로는 폭풍호가 있습니다. 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2쯤의 존재가 알려졌다고 합니다. 폭풍호를 M2002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폭풍호는 방호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로켓탄 및 대전차 포탄 공격을 받았을 때 폭발하면서 파괴력을 상쇄시키는 반응 장갑이나 복합 장갑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115mm 또는 125mm 주포와 14.5mm 중기관총을 무장하고 사격 정확도를 높여주는 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적외선 야시 장비까지 갖췄습니다. 500대 가까이 생산됐다는 첩보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천마호, 구소련 제인 T-62, T-55 등 다양한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천마호는 1970년대부터 생산된 북한군의 주력 전차로 구소련제 T-62 전차를 개량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마호는 115mm 주포와 14.5mm 중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고 90년대까지 1200여 대가 생산되어 이라크 전쟁 때 이란에 150여 대가 수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북한군의 전차는 모두 4,200여 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군의 2,400여 대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의 전차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 수준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의 A-10 대제 공격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각종 대전차 미사일, 폭탄 등이 전차의 대북 수적 열세를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 특성상 전차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형 전차 개발 및 생산에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하는 군 관계자와 전문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전 배치돼 있는 전차 중 신형 전차로는 K1과 K1A1이 꼽힙니다. K1 전차는 10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사격 통제 장치 등으로 북한군 전차보다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K1A1은 120mm 주포를 장착해 K1보다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군의 거의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은 K1 전차는 1000여 대, K1A1 전차는 48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형 전차로는 K 흑표가 있습니다. 흑표는 1995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2014년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주무장은 120mm 활강포이며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목표물의 자동 획득, 자동 추적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전차 자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포신과 포탑을 움직여 목표물 조준이 가능하고 레이저 거리 측정으로 목표물의 거리 계산, 포탄이 날아가는 탄도를 예측하여 발사각을 조정하는 탄도 보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K 흑표는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한의 최신형 전차는 물론 주변국의 어떤 차고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목적 고폭탄을 사용하면 공중에서 전차를 위협하는 공격 헬기를 직접 요격도 가능합니다. K 흑표 전차의 가격은 70여억 원으로 100억 원을 호가하는 선진국의 전차들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이 가진 T-62에 대항하는 M-60급 전차의 성능을 지닌 2세대 전차로 시작하였지만 개발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미국의 M1, 독일의 레오파드 2, 영국의 챌린저를 잇는 세계 네 번째 3세대 전차로 개발됩니다. 한국군의 소유 제기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미국이 도맡아서 설계를 해주었고 덕분에 M1 전차의 기술이 상당 부분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M1 전차 역시 처음에는 105mm로 만들어져서 M1A1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야 120mm 주포를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시점에서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풍선금속이라는 매우 좋은 탄약 개발 생산사를 가지고 있죠. 풍선금속에서 개발한 105mm 용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K2 전차용 120mm 날탄의 기술을 전용해서 탄소 섬유 복합 이탈표와 자기 단조 기능을 갖는 텅스텐 관통제를 적용. 2km에서 균질 아변 강판 대비 580mm의 정도의 관통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우라늄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인 미국의 105mm, M902 525mm 정도, 이스라엘의 M426이 475mm 정도의 관통력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뛰어난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580mm 정도의 관통력이면 T-80이라 하더라도 최신식의 반응 장갑을 두르고 있지 않는 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작 T-54-44, 기껏해야 T-61을 개량하고 또 개량해서 쓰는 북한 거지 새끼들의 전차라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아무튼 1000대가 넘는 수량은 전방 기갑여단부터 야전 부대에 구석구석 배치했고 지금은 보병사단 전차대대까지 내려온 상태이니 사실상 2선급 취급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3세대 전차를 양산, 그것도 많이 배치한 우리는 기존에 운용하던 M48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K1에 크게 만족을 합니다. 3세대 전차는 타국 상대로도 결코 만만한 전차가 아니고 북한 상대로는 일반적인 학살 수준이거든요. 중국 상대로도 모든 변수를 제외하고 순수 전차 대 전차로 붙는다면 중국의 많은 전차들은 이동 표적 이외의 의미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미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3세대 전차를 1000대씩이나 찍어내는 나라 자체가 전무하죠. 군비 확장에 눈이 뻘건 중국도, 돈 많다고 까부는 일본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3세대 전차 1000대.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120mm 활강포를 탑재하면서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북한이 T-72 전차를 들여왔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120mm 전차의 소요가 제기됐죠. K1에 서둘러 120mm 포를 달아서 시험평가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부적합. 왜냐하면 K1 포탑이 120mm 포를 달기에는 좀 작았습니다. 할 수 없이 K1A1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국내 LDD와 현대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포탑을 재설계해서 서방 세계 표준 주포라 할 수 있는 44구 경장 120mm 포를 장착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죠. K1A1 전차는 2000년부터 실전 배치가 되었는데 2002년에 여주, 이천에서 진행한 군단급 FTX에서 처음으로 K1A1의 실기동 훈련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5mm 강선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위압적이고도 강력한 120mm 주포가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K1A1의 44구 경장 120mm 포는 독일의 레오파드 2와 미국의 M1A1에 장착된 주포와 동일한 물건이고 사실상 현존하는 최고의 전차포로서 대부분의 북한 전차와 구공산권 전차를 압살할 수 있는 전차포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1A1은 세계 기계화 사단을 만들 수 있는 약 500여 대 가까운 수량을 양산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북한 상대로는 조금 과한 면마저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북한 외에 5000년의 적, 중공이 있죠. 중공을 상대 삼아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간 쌓아온 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K2 흑표 전차의 기술이 대폭 전용된 K1A2가 등장합니다. 사실상 심심해서 만들어본 수준. 있던 전차를 가지고 신형 전차를 개발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얹은 것이니 별도로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놓고 보면 좀 얌전해 보이는 K1과는 달리 뭔가 싸우는 기계로서의 보스가 강하게 보인다. K1A2는 가짜 사나이, 아니 진짜 사나이 맹호부대 편에서 나름 소소하게 내부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항공기와 비슷한 방식의 피하 식별 장치와 전방 후방 카메라, 디지털 위성 내비게이터, 디지털 무선 통신 장치 등 통합 네트워크에 부응하는 전투 차량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주포의 업그레이드 사업은 결국 하지 못했지만 풍선 금속에서 강력한 신형 관통자를 개발하여 105mm 포탄인 주제에도 M1A1 120mm 포의 초기형 정도의 관통력을 확보하여 역시 903권 전차 대부분을 격파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서방권,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는 관통자로 열화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열화 우라늄이란 뜨거운 우라늄 혹은 매우 위험한 우라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열등하게 변형된 우라늄 방사능 성분이 줄어든 감손 우라늄으로 상당히 단단한 것이 특징이라서 전차의 장갑으로 쓰기도 하고 선박의 앞부분 재료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좋은 산업 재료입니다. 즉 적전차를 부수는데도 당연히 좋다 보니 이걸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것의 원재료 또한 핵발전의 폐연료 부산물이니 사용하는 쪽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흔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핵폭탄이 아닙니다. 그냥 단단한 금속일 뿐. 게다가 열화 우라늄탄은 열전도의 특이성으로 인해서 모든 압력이 접촉점으로 집중되고 이 힘은 자기 단조 현상이라고 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